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 계좌 무려 4조 4천억대라고 하죠. 금융위원회가 여기에 대해서 과세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1,0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해 봅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이게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때 밝혀졌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거였죠? 그 당시 김용철 삼성 구조본의 대무팀장, 법률팀장을 했었던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의 비자금에 대한 폭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른바 조준웅 삼성특검. 그래서 이 조준웅 삼성특검이 확인한 바는 이건희 회장이 임직원 등 486명의 명의로 1,199개의 차명 계좌를 갖고 있었고요. 거기에 무려 4조 5천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감춰놓고 있었다라는 점이 확인된 겁니다. 예, 역시 이건희 회장은 스케일이 다르네요. 근데 그 486명 중에요. 임직원뿐만이 아니라 그 중에는 자기 이름이 그게 쓰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계좌 수도 1,000개가 훌쩍 넘고 돈이 4조 5천억. 이 돈은 어디서 왔다는 거였죠? 조준웅 특검은 그 당시 국민적 의혹이었던 그 이건희 회장의 비자금이다. 그래서 배임 횡령죄를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였는데 상속재산이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줬죠. 그냥 상속받은 돈을 차명으로 관리했을 뿐이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불거진 다음에 삼성 측에서 이건희 회장이 뭐 어떻게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 4월 23일 날 기자회견을 열어서요. 세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문제가 된 차명 계좌에 대해서는 실명 전환한다. 두 번째로 납부되지 않은 세금을 다 내겠다. 세 번째로 남은 돈은 개인적으로 가족을 위해서 쓰지 않고 사회에 공헌하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하겠다는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남은 돈이라는 게 뭐예요? 세금 내고 남은 돈. 그럼 4조 5천억 가운데 세금 내고 남은 모든 돈을 사회 공헌하겠다? 네, 그렇게 했었죠. 근데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없습니다. 그 약속이 안 지켜졌어요. 일단 실명 전환이라고 하는 국민적 상식에 봤을 때 지금까지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실명 전환이 아니라 또 다른 차명으로 간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가령 김 과장 이름으로 삼성 김 과장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던 숨겨놓았던 돈을 이건희 명의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삼성 김 과장에서 삼성 이 과장으로 이름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시 바꿔서 넣은 겁니다. 이러니까 차명 계좌가 그대로 유지됐던 거죠. 그리고 세금도 내야 할 돈을 다 내지 않았고. 네, 세금 내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사회공헌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융위원회를 향해서 박용진 의원이 뭐 강하게 질타하니까 이 세금 매기는 거를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16일 날 첫 번째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때는요. 이거는 그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금융실명제를 위반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 국민적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대답인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그 이 과장, 김 과장도 다 살아있는 실제 사람이니까 그거는 실명에 의해서 열어놓은 거다. 돈 주인이 누군지는 무관하게 실명 전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금융실명제 위반이 아니다. 따라서 세금 안 내도 된다. 여기서 말하는 세금이라는 게요. 금융실명제법 5조를 위반한 5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실명 재산의 경우에 그 자산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이자 및 배당 소득의 99%를 다 세금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차등과세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조항이 있어야 사실 금융실명제가 그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 예를 들면 마징가 제티 이름으로 그 개설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박용진의 이름으로 개설했기 때문에 그 돈 주인이 누구인지는 무관하게 그는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계속 우겼던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법 5조를 다르게 해석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어떤 사람 것이면 그거는 실제 주인이 누구든 관계없이 99% 이자 소득 떼지 않는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와서 다시 떼겠다는 겁니까? 오늘 저희가 확인했던 거는 검찰의 수사, 금감원의 검사 그리고
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예. 국가기관에 의해서 차명계좌라고 확인이 되면 예. 금융실명제법 5조에 해당되는 거다. 예. 따라서 그거는 과세 대상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한 겁니다. 아. 왜냐하면은 금융위원회가 아무리 그래도 국민 상식과 맨정신으로 생각할 때 예. 그거는 차명계좌가 아니다. 아니 차명계좌는 그 비실명재산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계속 우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지난 예. 10몇 년 동안 24년 동안 금융실명제를 운영해 오면서 예. 금융위원회가 혹은 우리 당국이 이렇게 발행했었던 혹은 외부에 알려왔었던 금융실명제에 대한 운영 선람, 네. 그다음에 법의 해석 이런 걸 다 따져서 보면 박용진 말이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른바 뭐 백기를 들었다 이런 표현까지 듣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미 이 계좌는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차명 계좌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1199개 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 배당 소득의 99%를 이제 추가로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이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삼성은 네. 지금까지 그냥 그 재산을 이건희 회장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필요한 세금은 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나 이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이 될 경우에는 예. 또 다른 90%까지의 차등과세를 하고 그 90%에 붙는 주민세 9%가 또 있기 때문에 예. 99%를 다 내야 된다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예. 기존에 냈던 세금과의 그 차이 한 52% 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이 원칙이 확립되면 추가로 아까 말씀하신 검찰 수사나 금감원 조사나 국세청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차명 계좌라면 다 이런 추가 징수가 가능해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는 제2의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으로 규정되어야 된다. 예, 예. 아주 거꾸로 서 있었던 금융실명제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인 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어요. 당장 이 원칙 때문에 좀 떨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누가 떠오르세요?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금감원에서 확인해준 자료를 보면 웬만한 대기업들은 다 이 차명계좌가 있다가 들통이 났더라고요. 네. CJ가 그렇고 신세계, 동부건설, 빈그레, 한국콜마, 한국철강, 예. 천일고속 등 10곳 정도의 기업들이 이런 대상이고요. 예. 또 최근에 국세청은 또 별도로 파악하고 있었던 걸 보면 국세청에서는 지난 5년 동안 차명계좌 11,000여 개에서 예. 무려 9조 5천억 원 가량의 재산들을 확인했다. 예. 계좌에 있었으면 확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이 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확인된 차명 계좌는 과세 대상이다. 네. 하는 것의 원칙의 대상이죠. 또 앞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최순실 재산이라든지 또 요새 맞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게 유행인데 이런 것도 관련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까지는 다스가 누구 건지 안들 뭐합니까? 이거였어요. 네. 그 금융위원회 기존 태도는 예. 오늘의 금융위원회 이제 태도는 다스가 누구 건지 알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범죄 행위와 무관하게 차등과세해서 그 수익을 다 국고로 환수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 거죠.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TBS 구호고쇼 백반토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저는 MB입니다. 잘 지내십니까? 예, 설마 잘 지냅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네요. 안 그랬죠? 응? 아드님은? 아들? 뭐 잘 있을걸? 지웠다며요. 내 아들을? 검색 기록에서 요청하셨다며 지워달라고 땡이버 쪽에다가 응, 지웠어? 응. 그건 지워서 뭐하게? 그냥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어. 참 애잔하다. 난 내가 급할 때는 아들도 지울 수 있다. 에이구, 그런다고 사람들이 모릅디까? 다 아는 거를 굳이 지워가지고 더 웃기게 만들고. 잘난 애비 너가 우리 아들이 고생이지 뭐. 그래도 맨정신으로 잘 있으라 그래요. 어? 속상하다고 술 마시지 말고. 놀랬다. 속배리니까.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아니면 술 먹고 술김에 아드님이 MB님한테 물어봐도 재밌겠다. 아버지, 다스는 누구 겁니까? 아들아, 이 호기심 많은 녀석. 너 친구 없냐? 많아? 많으면 나가 놀아. 요트 타, 요트. 나가서 땅 쇼핑 같은 좀 하고. 그럼 놀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됐거든요? 아이고. 어차피 세상이 다 아는 거 얘기해요, 그냥. 세상에 다 알면 뭐해? 내가 모르는데.
난 몰라. 에이그, 기억이 없어. 참. 기억이 없어. 한 달 전 이맘때 점심으로 하면 뭐 먹었는지 기억나? 쫄쫄 굶다가 그게 첫 끼였으면 뭐 먹었는지 기억이 나겠지. 근데 일상적으로 먹는 건 기억이 없어. 그래서 이것저것 먹다 보면은 그 일일이 기억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 그잖아? 어떤 걸 먹었는지. 근데 기억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더 크고 더 특별한 것도 많이 먹어봐서. 자, 들어갑시다. 궤변만 늘어놓으셔. 대변이라고? 궤변이요. 귀 좀 뚫어요. 아이, 춥다. 엄청 추웠다. 아, 그러니까 귀도 꽁꽁 싸매고 있나. 그러게 내가 그걸 늘어놓을 수 없잖아. 지금 이게 야외에서. 너 그래서 당황했지. 아이, 오늘 어떻게 거스주는 깔깔이라도 입으셨나? 왜 춥단 소리 안 하시네? 들어갑시다, 이제. 안 그래도 추웠어요. 그봐, 춥잖아. 아이고, 그래요. 일단 안으로 안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가요. 아이고. 갑시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 같은 남자. 이 시대의 까도남 MB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아, 양파처럼 나와? 많이 나와요. 아, 많이 나와. 기무사도 댓글 썼다며요. 어. 장하다. 근데 지금 이게 내 임기 때 그만 나오진 않거든. 좀 그런 거 아니야. 나 때야 뭐. 근데 당시 정보원이 검찰이 하던 그 댓글 수사를 갖다가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다는 거 나왔잖아. 아이고 무슨. 나왔어, 그 얘기. 아 무슨 그 얘기를 왜 이제 들어요. 이제 들어. 응? 아. 아는 사람들은 진작에 다 알았을 얘긴데. 수사 방해할 때 현직 검사들도 끼가 있었다며? 적폐는 어디에나 다 껴있지 뭘. 하긴 그래.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거의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올 거라고 봐요 나는.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은 이게 그치. 딸리 나오니까. 그러니까. 딸리 나올 게 많아 지금. 그래서 정보원 적폐청산 수사팀 지금 인원 갖고는 벅찰 거예요. 나도 그렇게 봐. 나올 게 많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좀 더 크게 봐야 돼. 그 고구마 캐다 지칠 수 있다? 어쩌면 5년 내내 적폐만 캐도 다 못 캘걸요. 그래 주길 바랍니다. 많이 바라시는구나. 간절히 바랍니다. 느껴집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캐내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럼 몇 개는 캐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다 캐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 캐내라잖아요. 누가? 국민들이. 어머머? 무엄하게 왜들 그러지? 샅샅이 가혹하게. 아, 달라졌어. 요즘 우리 국민들 변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분위기가 확 다르고 뭔가 어떤 데 마음들을 단단히 먹은 것 같아. 이러다 국민들이 나서 적폐청산 하는 거 아니야? 하잖아요. 그래? 이런 건방진 예? 아름다움을 받는 거. 말씀 잘하셔. 어? 아래로 이렇게 깔고 보지 말고. 전에는 깔고 봐도 아무 소리 아니다, 미안합니다. 깔봤다가 당한 사람 나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잖아. 에휴. 축하드립니다. 뭐를요? 촛불 1주년. 촛불 일주. 떡은 안 들리던가? 떡 같은 소리 좀 그만하시고. 아니 그래도 감회가 남다를 수 있잖아요. 뭐 시민들이 1주년 뭐 기념 파티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그것도 나는 엄청난 일이라고 봐. 시민들이 주도를 했어. 시민들이 막 자발적으로 모이고 시민들이 집회를 하나의 축제로 만들어봤잖아. 우리 집회 문화의 기념비지. 바뀐 거야. 시민들이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질 않아. 나라를 움직이는 일에 맨 앞으로만 나와 있다. 응? 여의도 촛불 파티가 그 증거고. 그러니까. 고봐요 바뀌었다니까. 아, 이거 너무 풀어줬나 봐. 에이, 더 잡았어야 되는데. 채워야지, 누르고. 많이 채웠죠. 야단도 치고. 그럼 뭐해, 쫓겨났잖아. 쫓겨났잖아. 더 잡았어야지. 확, 그냥 푹 채워가지고 깨지 못하게. 시민이 깨어나면 우리가 힘들어. 홀딱 깨는 거야, 우리는. 이미 깬 걸 어떻게 그냥. 아, 우리가 다시 힘을 합쳐가지고, 이건 좀 어떻게, 찍어 누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응? 텄어. 텄구나. 끝났다고 봐. 그냥 처분만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지 뭐. 적폐를 알로 봐? 그렇게 쉽게 봐? 곳곳에 다 그래도 있어야지. 끈질기게만 대들 거야, 우리 세력들. 어? 자, 우리 이들은 물러서 안 된다. 아자아자 화이팅! 에이구. 저력을 보자, 우리가. 또 희망 고문 당하시는구나. 텄다니까. 많이 있다니까. 적당히 하고 이제 조사도 받고 그러시지요. 예? 궁상실험내 참. 갔다가 뭐 또 내일 또 올 걸 뭐. 내일 또 봐요. 자넨 누구예요? 뭐 하는 거요? 보면 몰라. 햄버거 먹잖아. 동작 그만! 지금 어디서 장난질이요? 내가 무슨 장난을 쳤다 그래? 귀신을 속이지 감히 이 아기를 속이려고 그러냐?
내가 장담하는데 전마담은 분명 치즈 2장짜리 햄버거를 갖고 나한테 한 장도 없는 것처럼 줬을 것이야. 내 말이 들려? 먹기 싫으면 말어. 그래, 안 먹어. 어차피 먹을 시간도 없어. 이거 어이, 양 선장. 그러면 배 문 걸어 잠그고 얼른 출발. 준비해. 왜? 또 어딜 가려고? 전마담은 알 것 없어. 하등 도움도 하면서 맨날 알라 그래. 그거 먹기나 해. 자존심 상해. 도움이 안 되다니. 이거 왜 이래? 나 입에 나온 여자야. 어휴, 주말 새 어떻게 더 나왔네. 그러니까 많이 했네. 많이 나온 것 같지? 말해봐. 어딜 갈라 그러는 건지. 그게 잘 들어. 잉? 어떤 인간들이 요즘 한창 인기인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티켓을 암표로 팔고 다닌다잖아. 우리도 모르게. 암표? 그래, 심지어 1, 2만 원 정도 얹어 파는 것이 아니여. 8만 원짜리 티켓을 자그마치 280만 원씩 부르고 앉았다니까. 세상에. 무슨 암표 팔아가지고 팔자고 칠라 그런데? 내 말이. 그래서 내가 가서 그것들 암표 밑장을 확 다 빼버리려니까. 양 선장은 뭐던가 빨리 출발하지 않고 문 걸어 잠궈. 아기, 밑장만 빼가지고 되겠어? 그럼 또 뭘 해야 되는데? 죽이자. 하여간 전마담 쌀바라기는 그렇다고 뭘 또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것을 흘러먹게. 아니, 주기자한테 알리자고. 아, 주기자. 그 한 번 물면 절대로 안 된다. 그 주기자 말이지. 그래. 그나마 천만다행. 난 썰버려가지고 전마담 성격이. 근데 주기자가 바빠서 이런 것까지 물 시간이 있는가? 걱정 마. 이는 다 쓰고. 내가 부탁하면 물어줄 거야. 잠깐 있어봐. 그런 말이야. 자. 안 받을 테. 주기자? 오. 나 입에 나온 여자 전마담인데. 그래 알지. 저 혹시 주기자 그거 알아? 어떤 암표상들이 한국 시리즈 티켓 한 장에 280만 원씩 부르고 있다는데. 아, 알아? 벌써 물었어? 근데 뭐라고? 음악. 세상에. 뭐라는데? 주기자 말이 그 인간들이 그렇게 비싸게 팔아놓고서 돈만 받아 챙기고는 표는 안 주고 잠적해버리는 경우도 있대. 무엇이여? 그것들 진짜 안 되겠구만. 다들 동작 그만. 내가 직접 가서 아주 본때를 보여줄라니까. 양 선장은 빨리 배 출발시키고 전마담 얼른 CD 밑장 빼서 노래 틀어. 나 밑장 빼기 같은 거 못한다니까. 아까 빼서 배에다 숨기는 거 다 봤어. 얼른 틀고 소개해. 햄버거 밑에 정확한 사이즈로 동글. 이거 봐. 이거 봐. 지원이 거야. 이도령의 품속엔 마패가 숨어있다. 네 품속엔 햄버거가 숨어있고 그건 그래. CD까지 씹어 먹으려고 했지. 이렇게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삼성 김과장에서 삼성 이과장으로 이름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시 바꿔서 넣은 겁니다. 이거 이렇게 차명 계좌가 그대로 유지됐던 거죠. 네. 그리고 세금도 내야 할 돈을 다 내지 않았고. 네, 세금 내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사회공헌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금융위원회를 향해서 박용진 의원이 뭐 강하게 질타하니까 이 세금 매기는 거를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16일 날 첫 번째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때는요. 예. 이거는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게 아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 국민적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대답인 거죠. 예. 다시 말씀드려서 이 과장, 김 과장도 다 살아있는 실제 사람이니까 예. 그거는 실명에 의해서 열어놓은 거다. 돈 주인이 누군지는 무관하게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다. 예, 예. 그래서 금융실명제 위반이 아니다. 예. 따라서 세금 안 내도 된다. 예. 여기서 말하는 세금이라는 게요. 금융실명제법 5조를 위반한 5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비실명 재산의 경우에 그 자산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이자 및 배당 소득의 99%를 다 세금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이른바 차등과세라고 발행했었던 혹은 외부에 알려왔었던 금융실명제에 대한 운영 현람, 네. 현람, 그다음에 법의 해석 이런 걸 다 따져서 보면 박용진 말이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른바 백기를 들었다 이런 표현까지 듣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미 이 계좌는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차명 계좌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1199개 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 배당 소득의 99%를 이제 추가로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이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삼성은 네. 지금까지 그냥 그 재산을 이건희 회장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필요한 세금은 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나 이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이 될 경우에는 예. 또 다른 90%까지의 차등과세를 하고 그 90%에 붙는 주민세 9%가 또 있기 때문에 예. 99%를 다 내야 된다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예. 기존에 냈던 세금과의 그 차이 한 52% 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이 원칙이 확립되면 추가로 아까 말씀하신 검찰 수사나 금감원 조사나 국세청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차명 계좌라면 다 이런 추가 징수가 가능해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는 제2의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으로 규정되어야 된다. 예, 예. 아주 거꾸로 서 있었던 금융실명제를 바로 세는데 이런 조항이 있어야 사실 금융실명제가 그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 예를 들면 마징가 제티 이름으로 개설한 게 아니라 예. 살아있는 박용진의 이름으로 개설했기 때문에 그 돈 주인이 누구인지는 무관하게 그는 실명자라는 대상이 아니라고 계속 우겼던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법 5조를 다르게 해석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어떤 사람 것이면 그거는 실제 주인이 누구든 관계없이 99% 이자 소득 떼지 않는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 와서 다시 떼겠다는 겁니까? 오늘 저희가 확인했던 거는 검찰의 수사, 금감원의 검사 그리고 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예. 국가기관에 의해서 차명계좌라고 확인이 되면 예. 금융실명제법 5조에 해당되는 거다. 예. 따라서 그건 과세 대상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금융위원회가 아무리 그래도 국민 상식과 맨정신으로 생각할 때 예. 그거는 차명계좌가 아니다. 아니 차명계좌는 그 비실명재산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계속 우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지난 예. 10몇 년 동안, 24년 동안 금융실명제를 운영해 오면서 예. 금융위원회가 혹은 우리 당국이 이렇게 예. 이 돈은 어디서 왔다는 거였죠? 조준웅 특검은 그 당시 국민적 의혹이었던 그 이건희 회장의 비자금이다. 그래서 배임 횡령죄로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였는데 예. 상속재산이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줬죠. 그냥 상속받은 돈을 차명으로 관리했을 뿐이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불거진 다음에 삼성 측에서 이건희 회장이 뭐 어떻게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 4월 23일 날 기자회견을 열어서요. 예. 세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문제가 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실명 전환한다. 예. 두 번째로 납부되지 않은 세금을 다 내겠다. 예. 세 번째로 남은 돈은 개인적으로 가족을 위해서 쓰지 않고 사회에 공헌하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하겠다는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네. 거기서 말하는 남은 돈이라는 게 뭐예요? 세금 내고 남은 돈. 그럼 4조 5천억 가운데 세금 내고 남은 모든 돈을 사회 공헌하겠다? 네, 그렇게 했었죠. 근데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없습니다. 예, 그 약속이 안 지켜졌어요. 일단 실명 전환이라고 하는 국민적 상식에 봤을 때 지금까지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실명 전환이 아니라 또 다른 차명으로 간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가령 김 과장 이름으로 삼성 김 과장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던 숨겨놓았던 돈을 예. 이건희 명의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 계좌 무려 4조 4천억대라고 하죠. 금융위원회가 여기에 대해서 과세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1,0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해 봅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이게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때 밝혀졌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거였죠? 그 당시 김용철 삼성 구조본의 대무팀장, 법률팀장을 했었던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의 비자금에 대한 폭로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른바 조준웅 삼성특검. 그래서 이 조준웅 삼성특검이 확인한 바는 이건희 회장이 임직원 등 486명의 명의로 1199개의 차명 계좌를 갖고 있었고요. 네. 거기에 무려 4조 5천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감춰놓고 있었다라는 점이 확인된 겁니다. 예.
역시 이건희 회장은 스케일이 다르네요. 근데 그 486명 중에요. 예. 임직원뿐만이 아니라 그 중에는 자기 이름이 그게 쓰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 계좌 계좌 수도 1000개가 훌쩍 넘고 돈이 4조 5천억.